우진아, 내가 받아냈어. 우리 프로젝트 비용. 지은호는 고성희에게서 건네받은 봉투를 그대로 꺼내 우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안 그래도 엄마가 말하더라. 은호, 내가 엄마가 준 돈 받았다고. 우진은 낮게 말하며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지은호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일부러 받았어. 이제 우리가 밝혀야지. 고성희의 실체. 그러려면 이 돈이 꼭 필요해. 두 사람은 이번 간이식 소동을 겪으며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성희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이용하고 어떻게 거짓을 쌓아왔는지, 특히 아무것도 모른 채 고성희를 믿고 있는 박진석 회장에게만큼은 반드시 진실을 보여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은 감정이 아니라 계획이었고,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 커튼을 살짝 닫고 작은 목소리로 비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비밀 프로젝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그 광경을 병실 밖에서 우연히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영나였습니다. 아니 뭐라고? 우진 오빠 보러 왔다가 내가 뭘 들은 거야? 영나는 숨을 죽인 채 병실 문에 등을 붙이고 섰습니다. 프로젝트 고성의 실체 박진석 회장. 흘려들을 수 없는 말들이 이어졌고 영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일단 저 언니를 따로 한번 만나봐야겠어. 영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환에게 연락하려다 말고 다시 화면을 껐습니다. 지금은 움직일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영나가 잠시 병실 문 앞을 비운 사이 지은호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첫 단계가 필요했고 그건 탐정 사무실이었습니다. 이 일은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가야 했습니다. 잠시 뒤 병실 안에서는 다른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진 오빠, 영나야 왔구나.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응원해줘서 고마웠어. 덕분에 잘 버텼어. 우진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때문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는걸. 오빠, 근데 아까 그 언니는 누구야?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은호. 너도 봤구나. 나 고등학생 때부터 절친이고 이번에 간이식 공여해준 내 쌍둥이 동생이야. 뭐? 쌍둥이? 엄마한테 자식이 또 있었어? 영란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순식간에 복잡해졌습니다. 그러게. 엄마 인생 참 복잡하지. 우진은 힘없이 웃어 보였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비밀 프로젝트는 뭐야? 나도 알려주면 안 돼? 나도 엄마 실체 꽤 알고 있는데. 영란은 망설임 없이 말했고 우진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영란은 지은호의 연락처를 받아냈습니다. 며칠 뒤 영란은 약속 장소에서 지은호를 만났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우진 오빠 연락 받으셨죠? 지은호는 상대를 바로 알아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우진이 동생분이시죠? 연락받았어요. 영란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같이 하고 싶어요. 엄마, 고성에 그냥 두면 안 될 사람인 거 알아요. 지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영나가 이 일에 끼어드는 순간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가족 내부의 전쟁이 됩니다. 하지만 영나의 눈에는 망설임보다 결심이 더 짙었습니다. 좋아요. 대신 중간에 빠지기 없어요. 지은호가 그렇게 말하자 영나는 고개를 세게 끄덕였습니다. 탐정 사무실에는 지은호와 박영나 둘만 갔습니다. 우진은 아직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실을 지켜야 했습니다. 낡은 건물 안에 있는 사무실은 생각보다 현실적이었습니다. 탐정은 봉투를 힐끗 보고 말했습니다. 증거요? 얼마든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문제는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확실하게 가져오느냐죠. 지은호는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필요한 건 전부 알아봐 주세요. 고성희, 그리고 박진석 회장 이름으로 엮인 것들 전부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셋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지은호는 외부에서 정보 흐름을 정리했고 우진은 병실에서 과거 고성희와 박진석 사이의 대화를 하나하나 떠올리며 단서를 정리했습니다. 영란은 집 안에서 자연스럽게 고성희의 동선을 파악했고
필요할 때마다 지환이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영나야 너무 무리하지 마. 지환은 늘 같은 말만 했지만 영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첫 번째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차명 계좌, 위장 기부, 박진석 회장 명의로 처리된 수상한 결제 내역들에 더해 숨겨진 가족관계 은폐 정황까지 정리돼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서류를 넘기다 손이 멈췄습니다. 고성희가 지은호와 한우진이 쌍둥이라는 사실을 박진석 회장에게 의도적으로 숨겨왔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 우진은 병실에서 자료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얼굴이 더 수척해 보였고 눈 밑에는 그늘이 짙었습니다. 한 번에 보여줘야지 회장님이 도망칠 수 없게. 은호는 짧게 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한 비리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조각내고 관계를 조종해 온 흔적들이었습니다. 조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성희의 이중적인 행태가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박진석 앞에서는 늘 고상하고 헌신적인 아내처럼 행동하면서 집 안에서는 박영나에게 손찌검을 하려는 정황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나서 라는 말과 함께 반복된 질책,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려는 통제, 죄책감을 심어 붙잡아두는 말들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영나는 그 기록을 보는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과민한 줄 알았다고 믿게 만든 말들이 모두 계산된 가스라이팅이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붙여 몰래 조사하는 행위도 확인됐습니다. 고성희는 은호의 동선을 추적했고 우진의 병실 주변을 배회하는 인물까지 동원했습니다. 특히 영나의 보디가드인 지환에게는 노골적인 위협이 가해졌습니다. 쓸데없이 깊이 들어오면 다친다는 식의 경고가 여러 차례 전달됐고 지환의 주변 차량과 통신 기록에도 수상한 접촉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환은 아무 말 없이 이를 보고했지만 그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 일은 더 이상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자 가장 불편한 정황이 떠올랐습니다. 과거 발생한 교통사고 기록들이었습니다. 사고는 우발로 처리돼 있었고 가해 차량은 이미 폐차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전후로 고성애 측 인물의 자금 이동이 겹쳤고 현장 인근에서 같은 차량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는 진술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지만 2명의 가족 구성원, 동일 주소지, 치료 기간 중 외부 압박이라는 문구가 반복됐습니다. 지은호는 그 문장을 읽다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름은 없었지만 누구를 가리키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환의 가족,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어진 또 다른 가족의 비극이 겹쳐 보였습니다. 박진석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평소처럼 그의 곁에서 부드럽게 웃었고 박진석은 그 미소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무기가 될지 아직 박진석은 알지 못했습니다. 고성희는 오히려 더 여유로워 보였고 주변을 정리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알았습니다.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걸. 증거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고 고성희는 아직 자신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밤마다 불안에 잠을 설쳤고 우진은 회복보다 프로젝트 생각에 더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셋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순간 이 모든 기록은 다시 묻힐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진석 회장에게 모든 걸 밝히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이 오면 이 집안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숨겨진 가족의 진실, 가려진 폭력, 조종과 위협, 그리고 사고로 위장된 과거까지. 그 모든 중심에 고성희가 가장 얕잡아봤던 이름 하나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은호였습니다. 고성희의 악행을 밝히기 위한 그들의 프로젝트,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